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시간이 1시죠? 그죠? 늦은 시간인데, 자다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영상을 빨리 올려야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시기 전에, 적어도, 이 문제를 그래도 다 보고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5번을 해설할 건데요. 자, 해설하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구독자분 부엉이님이라고 있어요. 부엉이님. 근데 그분하고 잠깐 지금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분께서 이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승진 공부하시는 분이었는데, 95도에 1706 판례인데, 뭐, 경찰관이, 그죠? 경찰관 갑이 의뢰대한 음주운전자 적발 보고서를 찢어버리고 사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와 병으로 하여금 가짜 음주운전자 적발 보고서를 기재하도록 하였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 해서 판례,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이 어떤 모의고사 문제인지 이런 걸 풀어봤나봐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여기는 그냥 경찰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기에는 판례에는. 근데 문제를 변형한다고 변형을 했는데 경찰 업무를 모르면서 이제 그 친구가 문제를 변형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그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밑에 조교라든지 아니면 밑에 후배라든지 이런 사람 보고 일을 맡겼겠죠. 자기는 강의하는가 바쁘니까 네가 나 대신 이 모의고사 문제 좀 한 100문제만 만들어 달라 얘기를 했나 보죠. 그래서 출판사에서 출판을 한 것 같은데 간혹 가다 보면은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공식력이 없는 이런 문제 풀지 마시고 기출문제 위주로 푸시고, 제일 좋은 기출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경찰 순경 문제, 그 다음에 경찰 승진 문제, 그 다음에 경찰 간부 후보생 문제, 그 다음에 검찰 7급, 검찰 9급, 그 다음에 법원직 문제,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한 6개 정도의 시행처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제일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 3년치 정도가 제일 좋아요. 너무 옛날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너무 옛날 거는. 그래서 최근 3년치, 그러니까 총 한 6개 시행처인데 6개 시행처에 한 3년치 정도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식력 없는 일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깊이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지금 설명을 빨리 해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5번. 자, 5번 봅시다.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정답은 기억번 하나만 맞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자, 보겠습니다. 기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중한죄로 벌할 수 없다. 요거 형법 제 몇 조 문제죠? 형법 제 15조 2항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법조문 그대로 나온 거야, 요거. 그죠?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요거 적어 드릴까? 형법 자, 몇 조? 형법 제 15조 제2항. 자, 모르시는 분은 거기다 메모해 놓으세요. 형법 제15조 제2항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는 중한죄로 벌할 수 없다. 예,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 이거 지울게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이제 니은번에 보겠습니다. 니은번. 자, 니은번에 보니까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자, 공동정범 얘기 나왔어. 기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가 없죠. 그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면은 충분하고요. 결과까지 같이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니은번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는. 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이제 디귿번에 볼까요? 자, 디귿번에 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러니까 우리가 성폭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폭법. 성폭법은 특별법이야.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얼뜻 보기엔 여러분 이거 맞는 것 같죠? 그죠? 하지만 틀렸어. 이게 언제 판례냐면요, 23년도 판례거든요. 자, 판례 번호 좀 적어 놓으실래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요 판례는 언제 나왔냐면은 2023도에 10405,
2023도에 10405. 자, 그거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결과적 가중 보면 미수를 인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은 미수 규정은 미수 처벌 규정이 있지만은 그 뭐라 그래요? 치상죄가 아니라 그죠? 특수강간 치상죄가 아니라 특수강간 상해죄의 미수를 처벌하기 위한 거거든요. 거기다 좀 적어봐. 모르시는 분은. 자, 뭐를 위한 거라고? 자, 뭐를 위한 입법이라고? 특수강간 상해죄의 미수를 처벌하기 위함. 적어놔 거기다가. 특수강간 상해죄의 미수를 처벌하기 위함. 적어놓으셨어요? 판례 번호도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적으라고? 2023도에 10405. 되셨죠? 그래서 디귿번도 틀렸어. 그죠? 그래서 결과적 가중 보면 미수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 뭐를 위한 거야? 특수 강간 상해죄의 미수를 처벌하기 위한 거야. 요 판시상 꼭 기억하십시오. 디귿번. 최근 판례인데 이게 나왔네. 그죠? 이제 리을번에 봅시다. 이제 리을번.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집단 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경찰관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방화에 공모한 바 없는, 중요한 건 방화에 공모한 바가 없어요. 다른 집단원 갑이 그 방화로 인한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현주건조물 방화치상죄의 책임을 진다 했는데, 자, 이 경우 공모한 바가 없다면은 뭐죠? 죄를 물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현주건조물 방화치상죄의 죄를 물을 수가 없겠죠. 공모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공모를 만약 했다면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공모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 리을번도 틀린 거야, 그러니까.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미음번에 보면 되나, 이제? 미음번 봅시다. 미음번. 마지막 하나네, 남았네. 자, 봅시다. 갑이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자, A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A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갑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이다 했는데,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뭐야 이거? 상상적 경합이죠? 요거 중요하죠?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방화 관련돼 갖고 시험에 나온다면은 이것이 상상적 경합이냐 실체적 경합이냐, 요거 항상 관건을 갖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방화 관련돼 갖고 죄가 나왔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은 항상 꼬랑지에 요런 글자 많이 바꿔. 실체적 경합이냐 상상적 경합이냐. 그래서 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야.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지금 강취를 했대요. 지금 강도짓을 했죠. 강도짓을 했는데 살해 목적이야. 이거랑 합치면 뭐지? 강도살인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강도살인죄가 나온 거야, 여기. 그리고 나서 그 살해의 목적으로 죽이는데, 사람을 살해하는데 지금 어떤 수단을 사용한 거냐, 얘는? 현주건조물의 방화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죠? 그러니까 방화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죄명은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은, 자, 여기다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죄명을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은, 강도살인하고 강도살인 플러스 뭐다? 바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가야 돼. 되셨나? 자, 요거를 좀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 공부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뭐냐면은 요거 기억번 하나만 맞아. 되셨나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너무 싱겁게 끝나니까, 근데 판례 번호도 알려드려야 되겠죠? 자, 판례 번호는 어떻게 되냐면은 98도에 자, 이거는 3416. 자, 98도에 3416 판례입니다. 자, 되셨죠? 자, 캡처 떠놓으세요, 이거.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 지울게, 이제 요거. 자, 요거 지우고, 자, 가보자. 조금만 계셔봐. 자, 여기 한번 보자.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좀 설명 좀 해볼게요. 결과적 가중범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 형태가 일단 기본적으로 고의를 출발해 갖고 과실의 결합 형태죠. 그죠? 이걸 결과적 가중범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과실일 필요도 없어. 뒤에 고의 플러스 고의인 경우도 뭐예요? 바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뒤에 거는 좀 됐고 결과적 가중범 하면은 머릿속에 고의 플러스 과실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결과적 가중범 하나만 들어보세요. 뭐 어떤 거 들어볼까? 강도치상제 같은 거 있죠? 그죠? 강도짓을 한다고 강도짓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떤 거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상해를 일으켰다는 거죠. 강도짓 하면서 그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든지. 그죠? 또 뭐 있어? 강간치상도 있죠? 그죠? 강간치상. 강간을 저질렀는데 그 피해자를 뭐 이렇게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그죠?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뭐 머리를 다쳤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강간치상. 이런 게 전부 다 결과적 가중범이야. 근데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저게 있어. 과실치상. 자, 과실치상죄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출발이 일단 과실이야. 고의가 아니죠. 그죠? 그잖아요.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형태는 뭐라 했어? 고의 플러스 과실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죠? 근데 출발이 과실로 출발하게 되면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닙니다. 이거는. 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더 기억합시다. 어떤 것이 있냐면은 치자가 붙지 않는 결과적 가중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연소죄가 그래요. 연소죄. 그것도 좀 알아두셔.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기본 지식을 요 정도로 갖고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 잘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미수 관련된 거야. 미수 관련된 거. 미수 관련된 건데, 자, 요거는 좀 도표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 그래서 잠깐만요. 자, 칸수 3개, 줄수 3개. 3개 해야 되나? 그치.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조금만 계셔. 요거 빨리 도표 작성해서 볼게. 자, 여기 한번 좀 보자고. 조금만. 자, 요렇게 할까? 요렇게 하자. 자, 우리가 현주건조물, 자, 볼게요. 현주건조물 방화가 있어요. 방화가 있고, 방화치상죄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또 뭐가 있죠? 현주건조물, 일수, 치사상이죠. 그죠? 치사상. 그리고 이것도 뭐야? 치사상. 자, 요 죄 알고 계시죠? 그죠? 조항은 어디서 규정하고 있어? 조항. 자, 어디 조항이야, 이거는? 제 164조. 제 164조에서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177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미수 관련된 거야. 원래 결과적 가중범은 미수가 있냐 없냐? 미수가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형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은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폐지해버렸어요. 삭제해버렸어.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 그죠?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를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법전 제 몇 조에 나와 있냐면 미수 규정이 왜 이러냐 이거. 제 18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좀 알고 계셔야 돼. 당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색깔을 좀 넣어볼게. 방화니까 우리 빨간색 불 관련된 거니까 요 빨간색으로 좀 해볼게. 내가 요거 아니 파란색이 나오고 지랄이냐. 잠깐만.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고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자 물이니까 파란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자 원래 원칙은 어떻게 돼 있어? 결과적 가중범은 미수가 있을 수 없죠. 이것이 원칙이야. 근데
우리 형법은 규정하고 있어. 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미수 규정을 갖고 있는 게 방금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는 현주 건조물 일수 잠깐만. 그치 밀수 치사상 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죠? 미수 규정 있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강도 치사상 강도 치사상죄. 그 다음에 해상 강도 치사상죄. 그 다음에 또 인질 치사상죄. 자, 요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요 도표로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도표로. 자, 컨트롤 N키. 자, 줄수는 2줄. 그리고 칸수는 2칸. 자, 조금만 계셔. 자, 요게 미수 규정 있다. 미수 규정 없다. 자, 요거 여러분 정리해 가셔야 돼. 이거 매우 중요한 거야. 이거 모르면 틀려. 또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거 나와. 자, 그래서 여기 미수 규정 있는 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자, 이거 좀 작게 할까? 요거 글씨가 너무 크니까. 요거. 자, 요게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자, 요거 조금만 계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미수 규정이 없는 게 있거든요. 미수 규정이 없는 것은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 그죠? 그 다음에 또 강간치사상죄. 그 다음에 또 교통방해 치사상죄. 그 다음에 요렇게 좀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요 색깔을 좀 넣어볼게요. 이것도. 자, 요거 하면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해볼까? 자, 요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죄하고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죄, 이 두 죄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잘 헷갈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히 미수 관련돼서 헷갈려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 물 관련된 거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수를 처벌한 규정이 있습니다. 182조에. 되셨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결과적 가중범은 미수가 있을 수가 있니 없니? 미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 왜 그래? 현주건조물 이수치사상죄 같은 경우 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 물로 사람을 갖다가 죽인다는 거야. 그럼 어쨌든 사상이라는 건 뭐야? 어디 다치거나 죽었다는 거죠. 어떤 결과물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시면 우리 형법은 미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야. 미수 처벌을. 그래서 여기 제가 시험 잘 나오는 거 미수 처벌 규정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요 없는 거하고 구분을 해놨어. 그러니까 미수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죄, 일수니까 물 관련된 거야. 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거야. 그리고 강도치사상죄, 강간이 아니야. 강도란 말이야. 도. 그죠? 도를 기억해. 강도치사상죄. 또 바다에서 한 거, 해상강도치사상죄, 인질치사상죄. 자, 이거는 미수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결과적 가중범은 미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인데, 자, 유독히 우리 형법은 미수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야.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자, 미수 규정이 없는 게 있어요. 미수 규정이 없는 것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 그리고 강도가 아니라 강간치상죄, 그죠? 강간치사상죄, 그 다음에 교통방해치사상죄, 이거는 미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잘 나오죠. 뻔질나게 잘 나오죠.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되셨나요? 자, 요렇게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어쨌든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물로 치사상 다친 거는 미수를 처벌한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불질러 갖고 치사상죄는 자,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 두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요거 시험 문제에서 글씨 몇 개 바꿔 갖고 맨날 출제하는데 맨날 틀려 애들 이거. 마칠까 이제?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